네, 반갑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장중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약보합이죠. 그래서 코스닥 강세 흐름 이 부분이 약간 좀 주목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수급 주체는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 주체가 관망세를 보임에 따른 그런 어떤 순환매가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코스닥을 좀 밀어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정 포지션이 상승세로 전환이 됩니다. 코스닥의 흐름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코스닥이 주인공인 것 같으니까 코스닥 시장 흐름들 주력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아래쪽까지 내려왔다가 양봉이 좀 나타나는 모습, 조금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답답한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21선 근처 지금 2100포인트 요 정도 라인대 지지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2050포인트도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유지점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올라가는 어떤 재료가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현재 위치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횡보가 지속이 된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 불편을 줬었던 그런 과매수 국면이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분봉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뭐 주가의 흐름 자체가 뭐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모양새도 아니고 변화가 없는 이런 시장의 모습이라면 뭐 글쎄요, 뭐 일단 관망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약간의 저항대가 좀 두껍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충분히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단기적 변동성 이런 정도만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종합주가지수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더디죠. 이게 많이 움직여봤자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형주나 이런 그 코스피 이 지수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이런 배경에는 이제 미국 쪽 악재라든지 또는 뭐 북한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것들은 당연히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북한과의 이슈도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추가적인 2차 봉쇄령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담을 느끼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들은 아무래도 좀 지켜보자는 관망이 그런 자세가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 상승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이 데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상승 전환이 되잖아요. 상승 전환이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쪽에 가닥을 잡기 위해서는 이 이동평균선의 상승 전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횡보만 해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만이 이 평선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조정 국면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봉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니까 이제는 조정이 아니라 상승세로 전환이 된 그런 포인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대형주들의 어떤 부진 이런 것들 속에서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의 오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들도 이제 보면은 그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신고가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만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오늘도 세죠. 네,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 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 그다음에 네이버가 오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은 가장 센 또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흐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종목들 위주의 대형주들이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 근데 사실 너무 오르면은 또 매수로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저런 종목들을 샀다고 하더라도 또 만족감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급하게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요즘에 이제 테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휴마시스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그 치료나 백신 쪽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빵빵 치고 나가고 상한가 빵빵 나오고 하니까 이쪽으로 또 이제 관심들 쏠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종목 진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든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터지기 시작할 때는 그 타이밍, 그 포인트가 바로 매도의 타이밍이다라고 꼭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진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흐름,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그냥 놔두면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은 부담되고 일단은 가는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뭐 빅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빅텍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나올 때 매도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지난 주말에 나타난 포인트가 거래량과 함께 터지는 음봉.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 우선주도 네 지금 더 빠지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화가 생길 때는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바로바로 매도 전환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그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이끌어내고 움직임을 좀 애매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으니까 이 수급에 대한 변화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움직임들 쪽으로 또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 움직임 쪽으로 지금 몇 개가 좀 쏠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코스닥 시장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환 포인트를 상승세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살펴볼게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 순매수 유지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가 나가고 있고요. 기관들은 1570억 순매도입니다. 이 중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골고루 매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겠죠. 동향을 좀 살펴보죠. 동향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개인들의 포지션은 일단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 진행되면서 위쪽으로 쭉쭉 달리는 모습.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순매수가 매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증시 자체는 이제 외국인 매도에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가가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형태. 뭐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매도가 나올 테니까 오늘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 매도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가라앉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금융투자까지도 매도를 가소해하고 있다라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침 시점에서 이제 코스피 쪽에 주가가 밀리는 상황들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매도를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매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조금 재밌게 돌아가는 상황이 뭐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매도를 확장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금융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슬슬 회복을 시켜가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많이 확장되지만 않는다면 시장 자체는 밀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개인 매수와 기관 매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면, 또 기관이 매수하지 않고 그냥 유지만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균적인 상황에서의 포인트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은 일단 단기적 악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금은 매도를 많이 확장하진 않을 거예요. 긴가민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매도를 확장하고 나면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이 계속 받아준다거나 개인이 계속 받아주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코스닥 쪽 잠깐 볼게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요것도 이제 그 방금 코스피처럼 그게 공격적이지가 않죠. 그 다음에 개인들, 그 다음에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은 지금 순매수예요. 그래서 이런 기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은.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 움직임이라면은 코스닥 시장은 오늘은 특별히 밀릴 만한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강세인 이유에는 이런 수급 동향도 같이 우리가 포함시켜서 볼 만한 내용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어떤 것들 사고 팔았는지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거 봐야 되겠죠? 네. 10시 11시 기준이 이제 나올 텐데요. 조만간. 근데 10시, 11시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바디텍 매드 정책적인 수혜주기도 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죠. 카카오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건설, 하이닉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은 시종 상위권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대형주를 좀 팔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 느낌이겠죠. 자, 11시 집계가 나오는데요. 네, ST팜이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약간 테마성 또는 단기적 변동성, 급등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알테오젠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뭐 30만원이라뇨? 네, 만원짜리인데 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강한 흐름 보이는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죠. ST팜, 네, 일딘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와 뭐 비슷합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매수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이런 것들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약간 테마에 집중되는 테마성 종목 그런 쪽으로 집중되는 모양새가 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 다시 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 잘 기억해 보세요.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전체 종목들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나오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징적인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들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수를 깎아내리고 있는 상태는 그냥 그거고요. 종목에 집중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살펴봐야 되고 테마, 재료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시면서 조금 강한 종목들을 원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워낙 신고가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큰 시세를 노린다라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종목들보다도 아래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새롭게 움직일 종목들 위주로 공략 지점을 잡아가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과 비교하면 또 약간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소외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준비하는 과정들이고 처음에는 원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되면서 수익도 빵빵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자체는요.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만 봐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시장 자체로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네, 나쁘게 볼 만한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우상향에 대한 관점들 꾸준히 유지하시는 건 나쁘지 않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간은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는 조금 차분하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힘을 조금 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또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들은 매도보다는 홀딩 또는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시장 오후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는 마감 시황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시황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